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통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 제2당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의미 있는 당선자를 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기득권 구조 속에서 매개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익산과 군산시의회에서 진출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로부터 앞으로 의정활동과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김영민 익산시 의원 당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군산시 의회 당선자이신 이화숙 당선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이제 당선인으로 이제 활동을 할 임기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의정 활동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을 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김영민 당선인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22살 때 교통사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재활 과정을 약 3년 정도 겪으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상담 심리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실습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기관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 해당 기관에서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로 첫 발을 내딛었고요. 그동안 12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특히 장애인 자립 분야에서 네.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직장 내 장애인 식개선 전문 강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 강사로 또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역의 이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고 이번에 이제 시의회에 진출을 하게 된 그런 분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화숙 당선인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역 언론사의 기자 생활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두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관광 사업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을 관광 비즈니스로 한 명의 이제 그 관계자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관광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혁신의 관점이었어요. 관광에 있어서는 관광지와 관광객만 있었는데 주민을 그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는 혁신의 관점을 그 당시에 배웠고요. 네. 그 이후에 청년 창업이라든가 지역 혁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링크 사업단이라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링크 사업단의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일을 쭉 해왔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지방 정치에 투신을 했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지방 정치에 참여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숙 당선인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항상 현장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현장의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 듯한 네. 그러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기대만큼 지역 정치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요. 또 비판이나 이러한 감시의 기능도 모호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책임을 지고 또 해결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역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반영이 안 되는 이 답답한 현실을 보고서 정치에 참여했다는 말씀인데요. 김영민 당선인께서는 어떤 동기에서 지역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 전문가로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환경적, 제도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느꼈고 네. 그때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민원 제기나 아니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외부의 목소리를 발설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한 활동만으로는 이런 환경이나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의 목소리를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가가 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지역의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야말로 이 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에서 깊이 느껴본 체험에서 이 정치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지 않나, 그래서 참여하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시 바로 이제 의회 정치, 지방 정치다, 지방 정치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이 기득권, 지역의 그 지역 정치의 기득권적 위치에 있는 이 민주당에 참여하려고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민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근데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을 걸고 나와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내가 참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무모한 좀 용기도 있었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고요. 특히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데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네. 아마 사회복지사들은 이 조국혁신당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회권 선진국, 네. 에 많은 매력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네, 사회권 선진국이요? 지지도 네. 많이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조국혁신당은 뭐 주거, 교육, 돌봄, 문화, 디지털, 환경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이 아닌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목표에 그리고 그런 조국혁신당의 지향점에 매우 공감을 했고, 그리고 그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그 거대한 열차에 장애인이 맨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정강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참여를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했고, 이화수 당선인은 어떤 동기로 조국혁신당을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의 생각은 이제 35년 민주당의 그런 형태나 도민에게 희망 고문을 시켰던, 시민에게 희망 고문을 시켰던 새만금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잠재적으로 미래를 담보하고 있지만은 기본 구조는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야말로 새만금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새로운 구조, 소통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어떤 대한 정치 정당이 좀 필요했고요. 네. 조국혁신당이 출발했을 한 2년 전에 저 역시도 검찰개혁이라든가 정치개혁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혁신적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냥 거대 양당 구조 속에서 호남 정치는 그대로 썩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조금이나마 미력을 보태고자 그런 생각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으로서 정치하기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좀 이화수 당선인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 조직력이라든가 인지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한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갑자기 나왔던 합당 문제, 이러한 것들이 도로 민주당이 될 것이고 또 이중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특별한 어떤 변별력을 시민들이 알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이 상당히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다. 시민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다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오히려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네. 정말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는 같은 범 여권으로서 차별성을 부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김영민 당선인께서는 이제 지역구에서 직접
득표 활동을 하셔서 당선까지 이르는데 상당히 더 피부로 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어렵다고는 이제 선거 치르고 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제서야 깨달았고요. 저는 민주당보다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컸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2살 때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는데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식사와 씻고 옷을 입고 준비하는 과정이 다치기 전에는 30분도 안 걸리던 그 시간이 이 장애의 몸을 갖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체력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그런 허비되는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도 오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배차 요청을 해서 오는 데까지만 해도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런 이동권에 관련된 것들이 저에게는 1차적으로 어려웠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패기가 아주 넘치는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 김영민 당선인께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대개 이제 장애인들은 이제 의회에 참여를 할 때 대개 이제 비례대표, 그래서 직능당체 대표 형태로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구를 선택을 해서 과감하게 주민들의 어떤 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지역구에 도전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이제 비례도 좋은 선택의 경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지역구를 갖고 가면 제 지역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구체적인 대상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좀 매력을 더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최소 2번 정도의 시의원의 당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비례보다는 지속적인 앞으로의 저의 의정 활동을 갖고 나가는 데는 지역구를 갖고 나가는 게 저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면서 비례가 더 나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약간의 후회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네. 지방의회가 이제 1950년대 말에 생겼다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출범해서 지금 10대, 9대가 지금 재출범해서 9대가 지금 해서 합해서는 10대가 되는 겁니다. 지방이 의회가 이제 9대니까 3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0년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의회 운영 기간이 이렇게 쌓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어떤 장점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또 개선해야 될 어떤 적폐가 쌓이는 것 아니냐, 폐해가 쌓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특히 이제 현실 속에서 이 갑갑함, 답답함을 느껴서 정치에 투신하셨으니까 이 현재 지방의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당선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게시를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표출이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긴 안목에 의해서는 그곳이 더 발전적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우리 호남 특히 여기 익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편중된 민주당의 다양한 의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이번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민주당이 좋은 시스템도 있겠지만 다른 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이 의회에 함께 나와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통로가 저는 좀 막혔다고 봅니다. 네. 단적인 예로 이번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도 6.3 지방선거 때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에 많은 지지를 받는 민주당 외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보다는 열세인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네.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바뀌면서 저보다 더 경쟁력 있던 우리 다른 지역구의 저희 주구격신당 후보가 많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주는 바람에 네. 낙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웠다시피 특정 세력이나 특정 가문이 너무 정치를 독점하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단체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그런 안 좋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우리 지역의 큰 어르신 같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는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제대로 도입한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신인 후보들이 지역 정치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 부족에서 나오는 네.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이화석 당선인께서는 어떤 점이 현재 지방의회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일당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인지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모호합니다. 네. 또한 민주당 자체적으로 하는 당정 활동인지 대시민의회 활동인지도 그 의회 활동하시는 의원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얼마나 의회가 답답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점이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질문을 좀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요구도 하고 네. 정책의 효과에 집중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방의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같이 시군회의, 기초의회에서는 당선이 되고 이래서 이제 어떤 그 의회에 진출을 하기도 하지만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는 뭐 조국혁신당이 후보조차 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시장 군수는 뭐 후보는 냈지만 한 명도 당선이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벽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 지역 정치에 절대 다수당, 독점적인 민주당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크다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화석 당선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든다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과 관련해서 해양 관할권 획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거에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해양권을 70%를 군산이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사실 그 도지사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이 모두 다 민주당이 되는 바람에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으로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당이 협치나 같은 정당의 소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의회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역할, 이것이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의 편이다. 네. 네. 누구는 뭐 정치 집단이나 이런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으로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김영민 당선인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이번에 뭐 35년 만에 전북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이 민주당에서 석권을 했는데, 근데 그 지역에 또 지방의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입법과 행정은 상호 견제도 하고 대립주의에 입각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품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그 안에서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분명히 말할 때는 물론 좋은 정책과 제도, 행정이 운영이 될 때는 지지와 찬성과 응원을 해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발언을 통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있는 것도 표현을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찍어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서로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이 좀 더 살기 편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 분명한 목소리, 소신껏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제 지방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김영림 당선인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네. 이 말의 뜻은 장애인이 편할 정도로 환경 제도를 구축해 놓으면 비장애인들도 더불어서 편하다는 얘기인데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집 밖을 나오면 처음 마주하는 장소인 인도만 하더라도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평탄화돼 있고 좌우 경사는 없고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뭐 페임이나 턱이 없다고 하면 물론 휠체어도 편하지만 유모차나 아직 다리가 짧은 아기들 그리고 걸음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항상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 행정에서 우리 장애인이 먼저 앞장서서 그것에 입각해서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이화석 당선인도 네. 포부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나서지 않고 비례대표로 나선 이유는 이제 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중에 민원 해결보다는 전반적인 군산 정책에 관련돼서 네. 지역에 한계를 두지 않고 활동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만금의 현대의 그 구조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 재편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군산 시민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런 혜택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군산 시민에게 그러한 복지의 혜택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이나 정책을 좀 내놓고 싶고요. 또한 뭐 모든 도시가 그렇습니다만 군산도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네.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제도권에서는 뭐 주로 뭐 지원금을 준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안정기금이라든가 월세 지원 뭐 또 뭐 창업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어떤 조그만한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이 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고요. 문화예술 사업과 우리 그 군산 산단의 연계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산단이 아무리 커져도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군산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혁신도시인 전주 40분 거리이니까요. 왔다 갔다 하거나 혼자 이동을 하는데 군산의 예술 문화와 관광이 상당히 많은 매력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단과 공유를 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외부 청년들이나 노동자들도 군산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인구 증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군산의 여러 가지 정책, 뭐 사회 문화 그리고 산업 정책 이런 부분에도 많은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조국혁신당이 앞날이 이렇게 밝냐라고 볼 때는 좀 물음표가 붙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 상황이 하도 요동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이제 6.3 선거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편한 점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 여건으로서의 조국혁신당이 어떤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분께서 합당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석 선생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정당의 진로는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 합당의 논의가 조국혁신당의 혁신성과 지금 제가 이제 6.3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그 지역민들에게 느꼈던 정치 개혁과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역할이 합당이냐 아니냐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소수의 정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합당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의 혁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합당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합당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저는 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어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과 국민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소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합당 여부 관계없이 혁신성을 유지를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김영민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좀 민감한 문제고 이제 말하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합당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 힘의 논리가 또 있을 테고, 그러면 다양한 또 정치 신인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질 텐데, 저는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망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의견처럼 총선이나 대선이나 다음번에 지방선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합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대다수의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조국혁신당 소수당 의원으로서 첫 출발하는 분들한테는 이 정당의 운명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활동과 무관하게 또 전개될 수가 있어서 이 정치의 이성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또 활동을 펼쳐나가실지 두 분의 앞으로 그 활동을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에게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초선 의원으로서 당부와 다짐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당선인부터 해주십시오. 다소 진부적인 대답이긴 한데요. 저는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아침 출퇴근 인사나 상가 등에서 인사할 때 지역 구민들이, 지역 주민들께서 선거 때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때만 인사를 하지 선거 끝나면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많은 횟수는 안 되지만 저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제가 선거 활동했던 방법으로 아침 출퇴근 인사나 지역 상가에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 나누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정책이 되는 그런 시의원을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 곁에서 우리 익산시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즐거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곁에 쓰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석 당선인도 당부와 다짐 말씀해 주시죠. 비례대표 지지율이 군산 지역이 21%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것은 군산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와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다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 개인의 당선이 시민들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제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패거리 정치나 줄서기 정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요. 이것이 정말로 대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의원, 그다음에 항상 그 구조에 대해서 구조를 깨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의원,
항상 현장에 있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밀어준 만큼 잘 뽑았다라는 말씀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군산과 익산, 익산과 군산의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특히 지역 정치의 변화, 그리고 지방의회 변화를 어떻게든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들이 민주당 절대 다수의 지방의회 구조 속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